여러분 안녕하세요, 현목코치입니다. 이거 보이시나요? 작업을 준비하다가 영상을 또 찍을 일이 생겨서 영상을 찍고 작업을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 자전거 보이세요? 이 자전거가 뭐냐면 스캇 랜섬 910이에요 2022년 제품인데, 이거는 이제 싱크로스에서 나오는 스캇 랜섬 전용 프로텍션 킷입니다. 그래서 보호필름이에요, 보호필름. 근데 여기 보시면 스캇의 모양대로 많이 재단이 잘 돼 있어서 나온 상품인데, 요게 해외 스캇 사이트를 보다가 보니까 이 제품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있더라고요. 수입을 해놨더라고.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. 스캇용이 있고요, 그 다음에 스파크용이 있어요.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왜 작업을 할까요?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 자전거니까 작업을 합니다. 제가 자전거를 한번 타보려고요. 이 자전거를 스캇 랜섬 엔듀로 바이크. 네, 저도 이제 손님들과 그다음에 회원분들 자전거 만져보고 잠깐씩만 타본 게 전부라서 아예 안 타본 분들보다는 느낌을 알지만 정확하게 또 저한테 딱 세팅을 해가지고 타본 적은 없거든요. 그래서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자전거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, 뭐 그냥 타면 뭐합니까? 그래도 타기 전에 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타고 나서 또 더 디테일한 주행감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영상을 켰고요. 일단 이 자전거는 엔듀로 바이크예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 엔듀로 레이싱 바이크죠. 스캇에서 풀샥 라인업이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스파크 RC가 있고 스파크가 있고 지니어스 있고 엔듀로 있고 갬블러 있고 이렇게 있는데, 이 자전거는 이제 엔듀로 바이크입니다. 엔듀로 레이싱 바이크. 그럼 엔듀로 바이크는 뭐고 엔듀로 레이싱 바이크는 뭐냐?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자전거인데,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전거는 이제 엔듀로 레이싱, 대회를 뛰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그런 엔듀로 레이싱의 목적을 맞춰서 나온 엔듀로 바이크라는 거죠. 엔듀로 자전거가 꼭 레이싱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온 자전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런 개성 있는 브랜드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레이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스캇이라는 브랜드는 어쨌든 메이저 브랜드고,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은 보통에는 자전거를 어느 정도 경쟁, 레이싱에 참여하는 용의 자전거로 설계를 하고 그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이제 레이싱 바이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, 헤드각은 64도 정도 되고, 그 다음에 체인 스테이는 440mm가 조금 안 돼요. 네, 요즘 이제 트렌드하게 나오는 엔듀로 바이크의 지오메트리는 헤드각은 눕고, 리치는 길어지고, 체인 스테이는 짧아지고, 시트 튜브 렌스는 짧아지고, 그 다음에 시트 튜브의 각도가 세워지고, 이러는 게 이제 요즘 엔듀로 바이크의 이제 트렌드예요, 트렌드. 근데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지오메트리이지만 살짝은 보수적인, 트렌드에는 맞지만 살짝 보수적이에요. 뭐 이렇게 살짝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, 헤드 각도를 막 과감하게 막 62도, 61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다운힐처럼 뉘어놓는 자전거도 있고요. 아니면 리치를 엄청나게 길게 만드는 자전거도 있고, 아니면 체인 스테이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드는 자전거 브랜드들도 있는데, 얘는 이렇게 좀 극단적이진 않아요. 어쨌든 레이싱 자전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트렌드한 지오메트리를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보수적인 엔듀로 바이크로 만들고 있다. 이게 이제 기본적인 랜섬 자전거의 뭐 기본적인 지오메트리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. 특히 이제 요즘 동호인들한테 좋은 점은 이 시트 튜브 렌스가 짧아지면 가변 시포의 트래블에 긴 걸 써서 낮췄을 때 엉덩이 밑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장점이 되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 엔듀로 바이크고, 또 하나는 이제 스캇 자전거의 특이한 점은 이 핸들에서 앞뒤 서스펜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요 이제 트윈 락 시스템. 트윈 락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아직 완벽하게 체감을 해보지는 못했어요.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면, 이 풀 서스펜션 자전거에서 요 트윈 락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건데, 앞에는 이제 컴프레션을 조절해줘서 샥이 이제 움직임이 딱딱해지는 거. 그래서 어필이나 뭐 이런 좀 페달링 구간에서 자전거의 꿀렁임을 좀 막아주는 건데, 핵심은 이제 이
뒷서스펜션이에요. 스캇에서 본인들 자전거에 맞는 이 폭스 서스펜션을 약간 튠해서 만든 이 서스펜션이거든요.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번 잠그고 두 번 잠그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한 번만 잠그면 이제 트랙션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 D가 이제 170mm의 트래블을 갖고 있는데, 이 트래블을 이제 120mm로 이 스트로크 줄이는 건 아니고 안에서 이제 120mm만 가동하도록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120mm 안에서는 잘 움직일 수 있도록. 그래서 완전히 딱딱하게 잠기는 게 아니라 트래블이 약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, 이제 어필을 할 때 각도가 있잖아요. 그럼 풀 서스펜션은 무게가 뒤로 실리면 서스펜션이 푹 들어간단 말이에요. 푹 들어가면 그 시트 튜브 앵글이 누우면서 어필을 하기 힘든 포지션이 되고, 페달링도 막 이제 푹푹푹 자전거가 들어가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필을 하기 힘든 포지션이 되거든요. 근데 얘는 일단은 트래블이 그렇게 많이 먹질 않으니까, 트랙션 모드를 하면 그런 것들의 지오메트리, 트래블이 길어진 자전거의 그런 지오메트리를 좀 보정해주는 그런 이제 지오메트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에요.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끝까지 잠기면 앞뒤 서스펜션이 다 락이 되는 기능인 거고, 네,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핸들에서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요거고, 요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비용들을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스캇은 이거를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본인들 자전거에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런 트윈락 시스템도 만들고 한 게, 결국에는 어떠한 이제 레이싱에서의 효율성, 그다음에 이제 레이싱에 필요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거잖아요. 결국에는 그래서 이 스캇 랜섬은 엔듀로 레이싱용 자전거라는 건데, 기본적으로 엔듀로 레이싱 자전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. 그 장점들을 우리가 대회를 뛸 건 아니지만, 우리가 MTB 그 다운힐, 엔듀로 바이크는 다운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, 다운힐 자전거를 즐기는 우리 이제 동호인의 입장에서는 이 엔듀로 레이싱 바이크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, 기본적으로 엔듀로 레이싱 바이크는 일단 휠 베이스도 좀 길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직선 다운힐 주로에서의 기본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선수들은 이미 엄청나게 고속 페이스를 유지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 자전거 갖고 있는 이런 주행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. 네, 지오메트리도 꽤 세고, 네, 그 다음에 휠 베이스도 길고 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캇 자전거는 이런 포바 형식의 링크 구조를 갖고 있는데, 이제 여기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이렇게 삽입을 했죠. 3면이 막혀 있어요. 옆에, 위에 이렇게 옆에가 막혀 있고, 거기 안에다가 쏙 집어넣었단 말이에요. 위에도 막혀 있어요. 이런 링크 구조들로 인해서 자전거가 메인 프레임과 서브 프레임 유격이 진짜 안 느껴지고 엄청 짱짱한 느낌이 나고, 이제 트루니언 마운트라고 해서 샥 옆에 부분을 두껍게 물어주는 이런 샥을 체결한 것, 이렇게 선택한 것도 전체적인 이 자전거의 강성에 대한 부분들, 네, 그 다음에 내구성의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만든 거거든요. 이런 자전거들이 일단 동호인분들이 타시면 어떠한 자전거를 전에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꽤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첫 주행에서부터.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 자전거를 탔을 때 장점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가 좀 극단적이고 개성이 강한 자전거들이 있죠. 저도 뭐 그런 자전거들을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, 뭐 코나도 좀 개성이 있는 지오메트리고, 뭐 몬드레이커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코멘샬. 어쨌든 그런 이제 좀 극단적인 지오메트리, 예를 들면 니콜라인 더 심하죠. 저는 그런 또 취향은 아니긴 한데, 어쨌든 그런 자전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좀 전형적인 그 스탠다드한 지오메트리 갖고 있는 자전거들은 이 자전거를 다루기가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. 극단적으로 헤드 각도가 누워 있거나 리치가 길거나 체인 스테이가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, 리치가 엄청 긴데 체인 스테이는 엄청 짧아요. 이러면은 D가 브레이크 잡아도 막 앞으로 오는 이런 뒤에 거동이 엄청 순발력이 생기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움직임의 특성들이 나오는데, 그렇지는 않아요. 전체적으로 상당히 스테빌리티 하거든요. 네, 그런 주행의 감각이 우리가 동호인의 입장에서 탔을 때 또 약간 이제 그런 걸 시작하는 다운힐이나 이런 엔듀로 라이딩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
장점이 또 될 수 있죠. 또 일반 트레일에서는 이런 트윈락 시스템을 적용해서 페달링을 해서 어필로 올라가는 것도 일반 엔듀로 바이크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. 잠글 수도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찐으로 한번 느껴봐야지 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가 잘 타볼게요. 잘 타보고 또 이 자전거에 맞는 구간, 얘는 이제 멀레 세팅도 지원을 하거든요. 여기 샥 마운트 위치를 바꿔줘서 뒷바퀴를 27.5인치로도 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도 세팅해서 타보고 29인치 세팅으로도 타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팅을 해봐서 또 샥 세그도 어떠한 주행 페이스에서 이제 어떤 정도의 세그를 줘야 되는지, 이게 샥이 뭐 만약에 해외에 내가 이 자전거를 타는 선수의 몸무게와 내 몸무게가 스펙이 비슷해서 샥 세팅을 똑같이 해도 정말 안 좋은 자전거가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각자가 타는 속도의 영역대가 다르고 코스도 다르잖아요. 그래서 실력에 맞게 이 세팅이나 세그 값도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얻어서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들에게도 좀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, 기본적으로 MTB 전문점이 아니면 그런 디테일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. 그냥 매뉴얼대로 체중에 따라서 공기압, 리바운드, 클릭, 뭐 컴프레션, 클릭 조절 딱 그 정도인데 사실 그게 거의 일치하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어떻게 타실 건지, 어디를 타실 건지, 네, 얼만큼 타오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도 이 세팅들, 그다음에 정비들, 특정한 풀샥들은 이제 특정하게 또 보는 그런 정비 분야들이 있죠. 브레이크라든지 서스펜션, 링크들,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, 네. 무슨 얘기냐면 그냥 메디슨 바이크 오셔서 사시라는 거예요. 메디슨 바이크에 오시면 그런 대화들이 좀 자유롭죠. 아무래도 그런 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. 아까 산업자전거 아카데미도 하고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고 즐겨 타기 때문에, 그래서 뭐 메디슨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산악자전거는 산악자전거 전문점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. 유지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세팅 면에서도 그렇고, 네, 어쨌든 네, 그렇게 되고요. 이제 일부 커뮤니티나 이런 웹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그 차트에 있는 지오메트리라든지 스펙만 보고 뭐 이 자전거는 이렇다, 저 자전거는 저렇다, 뭐 가성비가 떨어지네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. 이 자전거는 성향이 이렇다, 뭐 헤드각이 너무 서 있어가지고 별로다,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. 데이터로 보는 거니까. 근데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이 구성, 이 구성, 이 구성이 했을 때 이 전체 조합이 주는 느낌이 무엇인지, 또 이 브랜드가 어떠한 자전거를 만들려고 했는지, 예,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, 네,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자전거가 무엇인지, 그냥 내가 단순하게 보기에 멋있다고, 네, 그냥 그렇게 또 사기에는 이게 자전거마다 성향이 또 너무 다르거든요. 그래서 네, 그런 차트만으로는 얘기는 극히 일부분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있는 거고, 실질적으로는 경험을 해보고, 네, 이런 성향의 자전거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확실히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, 어쨌든 제가 잘 타보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겨울 내내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마음을 먹고 타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